하지만 이제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같이 이제 몸은 좀 이렇게 말랐는데 뭐 좀 배가 좀 많이 나왔다든지 뭐 허벅지 살이 좀 두껍다든지 이게 좀 마른 사람도 이게 좀 비만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마른 비만이라고 해서 이제 근육 감소형 비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키하고 체중으로 이제 비만도를 간단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그 키하고 체중으로 측정한 그 신체 계측법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는데 이제 몸에 이제 체수분을 이용해서 체지방을 측정하는 이제 기계 측정법으로 이제 그 비만도를 측정했을 때는 비만인 경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그런 분들은 팔다리가 가늘고요. 그리고 체지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복부를 이제 만져봤을 때 만져지는 지방은 거의 없고 그런데 배는 볼록하고 이제 그런 체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표적인 마른 비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 건강의 위험성을 더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이라는 생각을 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장 지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관리가 필요하신 관리가 필요한 비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뭐 일종의 뭐 비만의 한 유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비만 뭐 살도 뭐 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키하고 몸무게로 재는 이제 비만도에서도 비만이고 또 체지방량도 기계로 측정했을 때 비만으로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비만인 사람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말 살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육질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 전반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고지방 식이와 같은 특히 이제 고칼로리 음식을 제한해서 식이요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유산소 운동 같은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근육질의 그런 분들, 근육질의 비만이신 분들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근육은 유지하면서 체지방은 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식이 조절이나 운동을 병행하셔야 되지만 운동에 있어서는 이제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하고 전체적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근력, 바디라인을 개선시키기 위한 뭐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마른 비만형이 있고, 그런 마른 비만은 제일 중요한 게 내장 비만을 줄이고 또 근육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이제 웨이트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식단에 있어서는 이제 좀 더 단백질 위주의 고단백 식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형은 이제 군살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떤 기계 몸무게를 재거나 아니면 체지방을 측정했을 때 비만이라고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군살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적극적인 체형 관리가 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그런 부위의 운동에 이제 부위별 운동, 그리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반신욕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좀 군살형 몸매다, 네, 뭐 군살이 많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군살이 좀 잘 생기는 부위, 어떤 부위에 주로 좀 환자들이 좀 많은가요? 네. 일단 상체 쪽을 보면은 이제 복부 아랫배 쪽에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튜브라고 하는 이쪽 힙 위에 등살, 러브 핸드, 그리고 팔 쪽에 생길 수가 있고요. 하체 쪽에서는 특히 허벅지에서 바깥쪽, 우리가 이제 승마살이라고 얘기하는데 허벅지 바깥쪽 살, 그리고 허벅지 안쪽 살, 그리고 무릎 위쪽, 보통 이제 이런 부위에 주로 생기게 됩니다. 다른 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무릎 위쪽에는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무릎 위쪽 살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군살이 생기는 건 그 부위의 근육을 많이 안 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정체되면서 지방이 축적이 되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셀룰라이트라는 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하체 쪽은 상체에 비해서 순환이 좀 더 잘 안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제 허벅지와 마찬가지로 무릎 위쪽도 그렇게 국소적인 지방 축적이 잘 생길 수 있는 부위입니다. 네, 방금 셀룰라이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셀룰라이트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셀룰라이트는 보통 일반적인 지방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지방은 말랑말랑한 반면에 셀룰라이트는 단단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지방을 만졌을 때보다 셀룰라이트를 만지게 되면은 좀 아프다고 느껴요. 통증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눈으로 봤을 때 아니면 꼬집었을 때 이제 울퉁불퉁함을 나타내게 되는데, 결국 이거는 지방이 이제 오랜 시간 축적이 되면서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서 결국은 그게 이제 일부 섬유화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지방이 아니라 지방이 순환 장애로 인해서 섬유화가 되면서 딱딱해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비만도 각각의 유형이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자신에게 좀 맞는 방법을 찾아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하는 네. 것이 중요하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네. 일단은 먼저 그럼 식이요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적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적게 먹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먹을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키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일단 다이어트는 뭐 정말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다들 여러 번 해보셨을 텐데 중요한 거는 체중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식이요법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게 먹는 것 중요하지만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게 먹으면서도 포만감을 느끼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먹는 거. 그러니까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먹으려면 좀 많이 먹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거든요. 부피는 크지만 칼로리는 작은 거. 그런 음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게 보통 일반적으로 섬유질하고 수분의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중에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좀 채우기 위한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 뭐 현미라든지, 그다음에 해조류, 콩,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포만감을 좀 느낄 수, 좀 더 오랫동안 느낄 수 있게도 해주고, 적은 양으로 좀 배부르게 해주고, 또 다른 탄수화물의 섭취를 좀 천천히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걸 또 막아줌으로써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좀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도 종류도 종류인데 네. 이게 좀 식습관에서도 좀 이렇게 포만감을 네.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있지요. 네. 가장 간단하긴 한데 사실 실천이 쉽지는 않은데요. 음식을 드실 때 30번 씹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번이요? 30번 씹기. 30번.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숟가락을 잠시 놓고 그리고 이제 30분씩 씹으시는 건데요. 이제 이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30분 동안 계속 오랫동안 씹고 있다 보면 우리 포만 중추가 이제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까지 이제 시간이 도달할 때까지 씹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먹는 양을 줄이면서 포만 중추를 자극해서 좀 더 빨리 배부르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좀 음식을 오래 씹으면 음미하면서 씹으면 좀 스트레스 좀 덜 받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되게 먹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이겁니다. 바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죠. 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네.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식사량을 줄여야 되고 이제 그런 것 중에 한 가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하루에 그럼 한 끼만 먹겠다는 건데요.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겠다는 생각으로 아침에 시작을 하면 아침을 거르고 그리고 이제 점심도 어떻게 거르면 결국 저녁에 폭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점심에 먹는 양이 많아질 수가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간식에 대한 유혹을 좀 조절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한 끼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소량으로 세 끼를 나누어서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 몸이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음식 섭취를 통해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끼 식사를 드시는 것보다 세 끼 식사를 드실 때 더 많은 칼로리를 또한 소모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두 끼 먹는 건 어떤가요? 두 끼까지는 권장하고요. 네. 네, 두 끼를 드신다고 하면 그 식사가 가능하면 이제 아침하고 점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아침에 일단 식사를 제대로 시작하셔야지 저녁에 이제 조절을 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점심 두 끼는 한식으로 드시되 저녁 한 끼 정도를 뭐 단백질 위주의 간단한 뭐 식품으로 대체하거나 이런 거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네. 식사하기 전에 물을 좀 네. 많이 마시면 좀 적게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은 괜찮은 방법인가요? 네, 근데 이제 물을 마시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요. 언제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물을 많이 드시는 거는 일단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진 않고요. 보통 식사 1시간 전 그리고 식후 2시간 그 사이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고요.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사실 위가 채워지기 때문에 포만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 다음에 식사 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몸에 결국 체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음식 섭취량이 줄면 따라서 당연히 수분 섭취량도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수분을 보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간의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것은 바람직합니다.